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총리 후보자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월 450만 원의 이른바 유학 및 생활비에 대한 이 출처 소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던 강모 씨가 월 450만 원씩 또 송금해 줬는데 김 총리 후보자는 그거는 내가 2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금 회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배추 농사는 보통 석 달이 한철, 배추 300평 석 달에야 370만 원 나온다. 어떻게 매달 그 기간 내내 450씩 받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억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씩 받았다면 꽤 쏠쏠한 고수익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수익률이 약 27%에 달한다라는 오늘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3년간 미국 유학했던 김총리 후보자. 2005년도 당시에 월 450이면 이거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꽤 큰 돈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선 이 정도면 거의 로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로또. 김동원 대변인이에요. 황금알라는 거위도 부러워할 정도. 거위가 부러워한대요.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께 공유할 것을 권유한다. 호텔 경제학과 배추 투자론 앞세우면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해명과 변명이 있을 수가 있지만 배추 농사까지 나오는 통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배추값이 폭락을 하겠구나. 나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배추 농사에 뛰어들면 배추값이 폭락하죠. 배추값이 떨어진다. 네, 저는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2억 투자해서 450을 받으면 저라도 지금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라도. 우리 앵커께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2억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뭐 융자를 받아서라도. 융자를 받아서라도. 은행 금리 5%, 요즘 만합치 7%인데. 연수익이 27%면은 와 대단한 수익이다. 대단한 수익이죠. 그래서 아마 배추 경제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대단한 돈 버는 방법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본인 주장하고 자료를 안 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네.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투자를 했고 투자금이 이렇게 송금이 됐고 또 450 이렇게 왔고 또 그 배추밭의 위치는 어디고 이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2억을 투자했는지 여부도 입증할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 자료 제출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내 배추밭을 이 지역에 투자를 했고 이 지역에서 얼마를 팔아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출판 기념회에서 1억 5천만 원 들어왔다. 그 주장이죠. 예. 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고 1억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밝히질 않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저걸 해명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다 왜 그러냐면 2억 원을 투자금 형태로 빌려줬고 아마 배추만 투자해서 1년 내내 배추 농사가 갖고 투자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그 강모 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강 씨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당시 그 부인하고 강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고 얼마큼의 금액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배추밭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느 밭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우리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렵겠죠. 뭐 저는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조금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당시 받은 건 아닌데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지만 실제로 나는 2억 원을 줬고 그다음에 그 2억 원에 대한 투자금 쪽으로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을 해명하면서 아마 배추든 뭐든 이런 투자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뭐 납득하기에는 좀 갭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 네. 아마 김인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100% 약간의 그 저 강모 씨가 일정 정도 좀 지원하는 형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야말로 무상으로 모든 걸 받은 당시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기는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자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눈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갖고 그냥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주진우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있는 바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청문을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 있을까? 저는 바보 김민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물리친 사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내가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하죠. 자료는 와 있어요. 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망이 아니고 뭡니까?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탄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증인 제로,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신기록을 쓰셨어요. 이게 다 자료예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자료는 자료가 아니고 무자료가 아니라 유자료예요. 유자료. 자료는 있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10대 의혹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만큼 야당은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단독 의결 가능하고 대통령을 임명할 겁니다. 빠르면 6월 30일, 7월 3일에는 처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바보 김민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그만큼 청렴하다라는 뜻으로 여당 의원이 한 말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바보인지 돈에서 그걸 청렴했는지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청렴했다면 돈 문제가 저렇게 복잡하게 거론되지가 않을 거죠.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분들, 세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세금 낸 사람은 명확히 나오죠,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현재 청문회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신상 털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체제 하에서 최초로 청문회에 도입됐을 때 첫 후보가 장상 당시 여야대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장상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 현재 민주당 정부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이중 국적 문제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라는 게 저는 잘 압니다. 시부모 모시기 위해서 별로 고급 아파트 아닌데 그때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마가 됐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아마 이제 장관들 청문회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장관들도 자료를 안 낼 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저렇게 안 내는데 그러면서 입으로 반박을 하겠죠. 해명 자료 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없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후보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됐고 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 악설레를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청문회 제도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여야가 사실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희도 야당 시절에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리고 이 정도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임명하느냐. 사실 뭐 과거 한덕수 총리 경우에도 부인과 관련된 미술 작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해명이 안 됐거든요. 자료 제출이 안 됐고 또 그 외에도 과거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또 똑같은 행태를 반복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청렴하냐 아니냐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아마 본인이 억울한 것은 6억이란 돈을 쌓아놓은 것처럼 돈 썼다 이런 거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을 때 추징금 내야 되고 또 생활비 써야 되고 아마 거의 돈을 모아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 국회에 지금 신고된 재산이 2억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는 굉장히 재산이 적은 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 나이 때 우리 어떤 가장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재산을 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과거에 이로 인해서 이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추징금을 7억 이상 냈고요. 그리고 18년 가까이 정치에 입문하지 못했습니다. 야인 생활도 했었고 정치자금법이 정교하지 못한 시기에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김민석 후보자에서 한 가지 좀 변명 아닌 또 해명을 좀 해드린다면 지금 저분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적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혼동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적으로 치부하고 개인적 재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많은 돈을 받아서 단순히 2억, 지금 자기의 재산이 2억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법적 책임을 졌을 때도 당과 본인이 선거 때 쓴 자금에 대한 해명이 모호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책임을 진 거지, 그 당시에도 어떤 이 인허가를 해주고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뇌물 받는 게 인허가 해주고 대가성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일을 벌였던 사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약간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에 또 시작하는 총리란 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야당도 이번 한 번만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총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어떨까. 저희도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시작할 때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첫 총리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